그다음에 가톨릭대인데요. 의학계열 선발 방법이 쭉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교과를 다 모집하죠. 교과가 의학과 10명, 학생부 종합 추천용 학교장 추천은 25명, 가톨릭 추천 2명, 논술 전형 19명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조건이 의학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4개 등급과 5 정도, 5 정도 5죠, 그죠? 5고. 그다음에 의학 학종 전형하고 논술 전형은 3합 4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등급 조건을 자세히 보이고 있는데 아무리 뭐 센 의대라고 뭐 4등급을 4개 영역을 전부 다 5, 1등급 요구하는 데는 없어요. 가장 센 대학 조건이 이렇게 가톨릭대 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4합 5 조건. 뭐 4합 5를 맞추면 뭐 모든 대학을 다 통과하는 거죠. 프리패스죠. 그죠? 어느 하나 정도만 2등급 나오고 나머지는 다 1등급 나오는 그 사항을 보시고 그다음에 많이 이제 수능 최저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3합 4. 하나 정도는 좀 못 봐도 된다 이거죠. 그죠? 근데 그래도 3개 영역 정도는 1, 1, 2 정도 받는 것이 전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죠. 약대는 그보다 약해서요. 3합 5 정도. 이게 대표적입니다. 약대 지망생들은 지켜보실 게 4합 5를 요구하는 대학도 일부 있는데요. 그보다는 3합 5가 좀 일반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1, 2, 2 준비하는 거죠. 근데 뭐 딱 그렇게 준비했다가는 또 나중에 수능 실제 현장에서는 반수생들이 대거 들어오니까 올해 같은 거니까 변수가 발생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수능 최저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라고 꼭 말씀드리냐면요. 3합 4면, 그러니까 3합 5라고 생각하면 3합 4 준비하듯이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는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거 전제하지 않고 여유 있게 준비했다가는 그냥 어렵겠다는 내신 다 버리는 거죠. 그죠? 수능으로 가면요. 정시로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그죠? 내신이란 것이. 그래서 아마 이번 경우에도 이제 내신을 어렵게 준비해서 1등급 극초반 때 아니면 그 학교권에서 상위권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실제 특히 고3 재학생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 수시에서 가장 좋은 기회를 노려야 되고요. 특히나 수능 최저 기준이 요구되는 전형에서는 세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잘 받을 수도 있고 그보다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못 받는 조건까지도 뭐 일단 어느 정도 고려한 상태에서 원서 6장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4합 5에서 3합 4, 3합 5 정도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고 일단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가톨릭 의대 면접 방식은 MMI 면접으로 대표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이 특히나 서울 수도권 주요 지방 3류를 할 수 있는 한림대 의대 이 정도의 대학들은 대부분의 MMI 면접을 실시해요. 근데 그 형식은 이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해당 대학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유사한 대학들 문제를 참고해서 준비하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가톨릭 수시 의학 결과 당연히 다 기록된 경우고요. 의학과는 이제 퍼펙트하게 1등급 나왔고요.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메이저 의대로서 저희가 거론을 한다고 하면 뭐 서울대, 연대, 카대, 성대 요즘에 울대가 이제 조금 이제 지역 인재를 많이 뽑아서 좀 애매하게 해도 그다음에 고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카대가 이제 당연히 이제 모집 정원도 크고 전통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됐고 병원도 이제 다 많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선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학과는 1.09에 1.14. 가끔씩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70% 컷하고 정말 문 닫은 점수는 얼마의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 다 공개하지 않지만 70% 컷하고 최저 컷이 0.02 정도에서 이렇게 딱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안 내려가요. 70% 컷이 그냥 일반적인 컷이다 생각하고 조금 뭐 약간 내려가도 한 0.05 정도? 또 요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여기서 그럼 나는 문 닫은 점수 생각해서 올해 운이 대박이다 생각해서 지원했다가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생각하시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제 의학과 1.19 평균이 최저는 1.97 등급. 요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통상 제가 기억으로는 이제 학교 한 명씩 대표로 뽑아가는데 그러면 이 학교 유형이라는 것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특목 자사고 쪽에서의 학교 1등한 학생은 이게 내신 등급이 1.5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학에서는. 그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1.97이 최저 등급을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거의 내가 봐서 1.97에서 야 나가 순수 일반고 기준에서 1.97이면 종교 대략 한 10등권에 들 텐데 내가 붙을 수 있지 생각하면 조금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그냥 전교 최상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고 따지면 1.04, 1.09 그 아이가 최상위급이 되는 것이고
일반 또 다른 고교 유형에서는 1.5가 최상위권 될 수 있고 1.8이 최상위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주는 것이 좀 더 현실적입니다. 약학과는 그보다 좀 약했고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희대 의치한약 수시 전형별 분석 쭉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제 메디칼 대표 대학이죠. 의대도 있고 치의대도 있고 한의대도 있고 약학과도 있고 하나 빠졌죠. 수의대. 그러니까 수의대는 이제 건대에 있습니다. 건대. 그러니까 이제 의치한수가 다 있는 대학이 이제 의치한약이 다 있는 대학이 이제 경희대가 대표적인 대학인데 하여튼 이렇게 쭉 전형별로 모집을 합니다. 학교장 추천, 학생부 종합, 노조 전형으로 고르게 모집하니까 자기의 특장점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그 네오레슨스 전형의 그 면접 방식이 그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죠? 아마 통상 이제 경희대 의대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준비해 줄 때는 예전에는 이제 소위 MMI 면접이라고 해서 그 재시문 기반 상황 면접이 좀 나왔어요. 나왔는데 작년부터 그게 빠졌습니다. 그냥 학생부 기반의 인적성 면접이니까 그냥 요 바뀐 상태에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20주 전문가라고 해도 매년 대학이 바뀌는 대학이 많아요. 아니면 뭐 몇 년 정도의 기억을 올해 기억을 되살리면 또 아닌 것도 많아서 다시 한번 이제 특히나 의대, 지대 정도 준비할 수험생들은 교과 전형은 뭘 반영하고 또 면접은 또 어떻게 바뀌고 이것을 그냥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경희대 네오넥서스 전형은 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작년부터 바뀌었다. 그러니까 뭐 재작년에 봤던 뭐 상황 기반 면접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의대는 대표적으로 이제 인문 자연 계열별로 모집하니까 당연히 이제 문과 출신 중에서 문과 성향 학생 중에서 이제 한의대 가려고 하면 인문 쪽으로 넣어야 맞고요. 왜냐하면 그쪽 성향으로 전공적 합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부 종합을 평가할 거니까요. 자연계 학생들은 당연히 자연계 쪽으로 넣는 것이 아마 마땅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수능 최저 기준은 이제 논술 전형만 적용하는데 삼합 4, 한국사 5이내.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아마 경희대가 대표적으로 네오렉슨스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가 없으면 좋아할 학생이 있고 안 좋아할 학생이 있죠. 이제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좋아할 학생은 뭐냐? 주로 특목 자석 학생들은 이제 일부 그룹 빼고는 이제 뭐죠? 수능 준비를 안 하니까 그런 학생들을 많이 뽑는 전형으로 그런 학생들까지 뽑는 전형으로 보셔도 돼요. 수능 최저가 있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당연히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하고 없는 전형하고 없는 전형의 내신이 더 높아야 되는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에서 특히나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어차피 고교 유형이 많이 다양화되어 있잖아요. 일반고도 있지만 일반고 내에서도 교육 특구가 있고 또 특목고가 있고 자사고가 있고 뭐 과학고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의 학교 유형이 있다 보니까 그쪽을 뭐 예를 들면 저 수능 최저를 다 걸고서 이렇게 학생 선발하면 그냥 과학고는 오지 말라는 얘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또 준비 안 돼 있는 특목 자사고 오지 말라는 식의 경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 불가피하게 최저 없는 전형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럴 때는 내가 출신 고교 유형에 따라서 약간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이제 일반고 유형에 생각하면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에 준한 합격선을 가지고 지원해야 맞아요. 우리가 특히나 이제 경희대는 이제 그 뭐죠? 합격자 분포, 합글 분포가 되게 자세하게 기록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가위가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보실 때 요령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고는 일반고 교과 전형에 준해서 합격선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목 자사고는 또 그들 나름대로의 취상 학생들이 오니까 그 취상이 갖는 내신 등급대에서 합격선이 형성된다고 봐야 돼요. 그럼 거의 확실합니다. 그 정도면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이의를 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쭉 전형 방법 나오죠. 네오렉슨스 면접 전형이 있고요. 12월 1일이 있으니까 보통 면접 전형이 12월로 넘어가면 큰 부담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면접 전형 어떻게 대비하는데 그 재시문 기반 면접은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MMI 면접 그렇게 메모해도 돼요. MMI 면접, 재시문 기반 면접. 요거는 상당 시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 말고 학생부 기반 인적성 면접은 그 정도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시간만 필요하냐? 1단계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면접 볼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때 준비해도 거의 문제 없어요. 사실. 다시 말씀드리니까 MMI 면접이라든지 재시문 기반 면접은 평소 준비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인적성, 학생부 기반 이거는 뭐 그 정도까지 준비 안 해도 충분할 수 있다. 다만 불러주기를 해라. 1단계 때 불러줘야 가서 면접도 보는 거잖아요. 학생들 지역 상담할 때 뭐냐면 면접 준비 열심히 했는데 1단계 안 불러주는 거예요. 통과 안 되면.
하여튼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